너나 잘 지켜. 웃기고 자빠졌네. 아이고 씨, 문재인은 네가 지킨다고 아까 봐서 겁나요. 어이씨, 나 지키려면 나까지 저 똥탕 튀긴다 하고. 노무현을 선거에 끌지 말고 김대중 끌어들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언제적 사람이야.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횡설수설. 이번에는요 제가 약간 흥분합니다. 근데 흥분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저절로 흥분이 될 텐데, 그걸 떠나서 참 이거 지금 얼마 전에 이 앞에 회차에 우리 저 한 PD가 계정 해킹 당했다고 딴 데서 올릴 거라고 뭐 이러고 저 댓글 올려놨던데, 아주 우여곡절 끝에 도로 살렸답니다. 그게 무슨 나이지리아인가 어딘가 어떤 여자가 그 지랄 했다는데, 난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들으면서 어쨌거나 도로 복구가 돼서 원래 보던 데서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말을 먼저 하고 하니까 톤이 확 가라앉네. 시작할 때 내가 올려. 지금 그 법사위 이거부터 내가 얘기할게요. 이거 지금 왜냐면 뭔가 약간의 음모가 있는 것 같아갖고, 법사위를 국민의힘한테 넘겨준다고 하는 뉴스들을 보셨을 겁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합의를 한 모양이에요. 이게 뭐 저 송영길이도 같이 했겠지. 근데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단순하질 않아요. 우리는 우리 편할 쪽만 계속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걸 집행하거나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거 왜 저렇게 질질 끌려다니나, 저거 좀 어떻게 좀 조져버리지. 지가 임명한 검찰총장한테도 질질질질질 매고 사람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그게 아마 그런 뭐가 있나 봐요. 민주당 국회의원 한 10여 명 빼고 나머지 그것만 기권하고 나머지 모두 찬성을 했더라고요. 이건 참 멍청한 짓거리 한 겁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건 지금 우리가 법사위를 갖고 있어도 그 국민의힘에서 반대해갖고 아직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법사위랑 아무 관계없이 그냥 땡깡 놓으면 안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넘겨줘 버리면 완전히 명분까지 주는 거예요. 뭘 믿고 이랬나. 이게 정권 초기에 주고 나중에 뺏어 오든가 해야 되는데, 말기에 있잖아요. 대통령 힘 떨어질 때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는 여기다 한술 더 떠서 이낙연 저 의원이 이것을 빨리 약속을 지키라고 그랬대. 법사위원장을 주기로 한 건 약속을 지키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 이재명을 씹자는 것에 또 동의를 했나. 이것들이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 느낌으로는 거의 이낙연 편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몇십 명이 거기 가 있긴 한데 제대로 된 거기 중진들이나 약간 힘 좀 쓰는, 이 당내 경선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낙연이가 그건 그렇고 아까 그 법사위 그 부분은 8월에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윤호중 원내대표가 합의는 해놨지만 그건 이제 원내대표들끼리 그 합의를 한 거고 본회의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다시 이걸 원상으로 회복시키느냐 계속해서 그렇게 가느냐 한번 시험을 해볼 뭐 그럴 경우도 됩니다. 참 내 모양이 참 이렇게 잘생겨져 버려갖고 갑자기 저 한 PD도 이상한 모양이에요. 이 머리가 괜찮아요? 이거 지금 비싼 머리입니다. 염색까지 해서 12,000원. 나 이거 이렇게 비싸게 주고는 처음 해봤습니다. 안산에 우리 저 보성프라자에 가면은 6,000원이면 다 되는 데가 있는데, 참 아무튼 이거 동묘에 가서 한 겁니다. 그 차비까지 들었어요. 그 쓸데없는 소리 했네. 이낙연 지사가 우스운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적자 뭐 서자 이런 얘기를 갖고 나와서 시비를 걸더니, 이번에는 이제 이게 지금 작년에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로 있을 때 지금도 지사지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거길 방문해서, 아마 국무총리였을 겁니다. 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눈 얘기입니다. 이게 요새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한 PD는 요새 나온 얘기 줄 알대. 그때 나온 얘기를 키핑해놨다. 지금 이 시점에 그걸 갑자기 백제 논쟁을 갖고 끌고 나옵니다. 제가 이건 이낙연 이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자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대로 고착된다. 안 그래도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이 뒤집을 길이 없다. 특히 민주당 지지 세력이 완전히 이 사람으로 확정을 지어버리고 나면은 무슨 수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급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쓰지 않아야 될 수단을 쓴 겁니다. 저쪽 국민의힘에서 써도 그거 갖고 지탄해야 될 텐데 전라도라는 데 있잖아요. 호남이죠. 거기에서 지지를 다시 회복을 하면 한때 40%까지 갔었습니다. 넘었어요. 그 40%가 넘었을 때 이재명 지사가 했던 말입니다. 그게. 이 정도 지지면 전국적인 분포로 이 정도 가면은 우리 저 총리님이 충분히 집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으나 이 정도 지지라면은 여태까지 그 백제를 문화권으로 했을 때 거기 이제 백제 문화권이잖아요. 호남 이제 거기를 그쪽에서 정통성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DJ가 한번 집권을 했지만 그건 반토막의 집권이었다. DJP 연합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 제가 언젠가 이 앞에 몇 회차에 불경이나 성경 갖고 이상한 식으로 해석해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놨으면은 그 말대로 들으면 되지. 엉뚱한 소리로 해석해갖고 이상한 놈들 정광훈이 같은 놈 나온다고 했죠. 말 한 대로 들으면 됩니다. 부처님 얘기도 똑같아요. 꼭 어떤 사이비들이 그 뜻이 아니고 이 뜻이다 하고 개수작을 떱니다. 이 하여튼 아무튼 그놈들 욕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낙연 씨가 너무 조급한 나머지 안 해야 될 짓을 들고 나온 겁니다. 오죽하면은 나 참 기가 막혀. 내가 지금 따로 지금 못했는데 백제 타령을 이렇게 하니까 정진석이 있잖아요. 저 국민의힘에 지금 윤석열이 그 자칭 윤석열이 추대 위원장입니다. 뭐 자타가 공인하죠. 뭐 충청도 대망론 들고 나선 이 친구가 난데없이 여기다 밥숟가락을 얹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백제를 까부셨다 이러고 대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난데없이 걔가 왜 이쪽에 달려들겠습니까? 이재명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서 그런 겁니다. 이거 마침 잘 됐다. 나도 한 숟갈 얹자 이러고. 이낙연 씨 그만하셔야 됩니다. 내가 점잖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 더 난리를 치면은요, 제가 그 본래 성격대로 하면 이재명 지사한테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뭐 버스 뭐 무슨 사단법이체 어디 누가 얻다가 인스타그램에다 먼지 다다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 사람은 어쨌든 직책을 경기도라는 어떤 데서 운영하는 어떤 작은 직책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구설이 되지만 나는 그런 거 좆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무방하나 혹시 그래도 이걸로 해서 나 때문에 피해가 될까 봐서 제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서 무지막지하게 잤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임시국회겠지요. 8월에 그때 어떻게 한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다. 이낙연 지사가 말해요. 이재명이 무슨 말을 했어도 아마 이걸 트집을 잡았을 겁니다. 뭘 갖고 잡을까 하고 벼르고 있는데 마침 이것도 요번에 한 게 아니고 작년에 했던 거예요. 그걸 트집을 잡으니까 이 지사가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지요. 자초지종을 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다 하고 인터뷰를 한 거. 이제 그 요새 막 원문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 뭐 육성까지. 그런데도 듣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들리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낙연 총리 그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뭐라도 잡아내가 이재명의 독주를 막아야 되는데 제가 3위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2등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냐. 전라도에서 이것을 고착시켜버리면 나는 끝이다. 이미 전국적인 지지는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전라도라도 지지를 돌리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싸운다. 국회에서 싸우면 내가 자신 있다 이 소리예요. 이낙연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후보만 되면 이길 자신 있다. 그쪽의 후보가 윤석열이 됐든 누가 됐든 그쪽을 무너뜨릴 비책은 나도 있다. 그러니까 적이 이재명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재명만 타고 넘어가면 고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쪽에 선거 캠프라든가 기획자들이 이걸 어떤 수로 쓰는지 여기서 당신은 끝이다. 지금 나이도 많아요. 여기서 이 사람이 끝나면은 이제 국회의원도 못하고 여기서 끝이에요. 정세균 씨도 마찬가지고 이 판이 자기들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판이에요. 또 모르지요. 이 사람들 어떨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퇴장입니다. 마지막 힘을 한번 썼고 뭔가 목적을 쟁취하려고 한 것 같은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해서도 트집을 잡았을 겁니다. 그걸 지역주의로 몰고 가야만이 이게 우리가 승산이 있다. 정책 대결로는 안 돼요. 이재명한테
정책 재개를 누가 합니까? 현재 정치인들 모두가 달려들어도 이미 검증을 받은 정책인이에요. 정치인이라고 해도 정책인 정도로 이것은 그걸 마지막 카드로 끌어낸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특히 그 전라도 우리 호남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틀려요. 여태까지 겪고 넘어온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낙연 씨 당신 어리석어. 내가 좀 더 심하게 말하고 싶어도 아직도 내가 지금 시간이 많아요. 이낙연 씨랑 지금 제가 보고 얘기는 않더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지금부터 나까지 열받아가 하진 않을 겁니다. 그 어설픈 선동질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신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선거 캠프가 하는 게 아니고 때가 어느 때인데 그 쌍팔년도식으로 유치한 선거를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그 정도로 유치한 시대로 보여요? 그리고 상대를 봐가면서 하시오, 또. 이 상대 이재명이라는 분은 유사 이래로 역사가 생긴 이래로 제일 강력한 싸움꾼이요. 당신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말해요. 맷집이 엄청나게 좋아서 웬만하면 UFC급이에요. 미국 그것도 진출해야 돼. 이거 맞아도 웬만하면 안 죽어. 그 정도로 맞았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편끼리 이렇게 싸우면 말리려고 하는데 하도 유치해갖고 내가 지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럴까 하고 내가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거 안 됩니다. 이 당신 존말할 때 그만하시오. 이재명이가 지금 싸울 상대가 윤석열이에요. 이낙연 씨가 아니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제가 지금 한마디 또 해보자면 국민의힘에서 말해요. 이 새끼들은 후보가 없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씨가 잠재적으로 그쪽 야당 후보긴 하나 국민의당 후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이 나 이 사람 말해요. 참 아까 그 뭔 방송이었냐? 열린 공감. 열린 공감 TV라는 나 그쪽의 팬입니다. 어젠가 생방송으로 지금 그 방송이 나왔는데 그걸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방송 날짜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한 2, 3일 후에 나가요. 이게 3일 후에쯤이나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나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은 오늘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되씹어서 들어도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저 한 PD가 자꾸 나한테 톤을 올려라 그러는데 이제 올려갈 때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놈이 이거 아주 쓰레기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아직 적이 안 돼서 이 사람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람이 후보가 안 되고 탈락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적이 아니고 하다 말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대적을 안 하려고 해줬어요. 근데 이게 어저께 그 방송을 보니까 이거 아주 인간 말종이더구만. 이걸 도대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언감생심 우리나라를 도대체 뭘로 보고 또 이런 인간을 제일 최고의 후보라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그 국힘당 이것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도대체 뭔 지랄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정권을 바꾸고 뭘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사람이 되는 걸 찾아서 해야지. 나를 불러가시오. 나를. 진짜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게요.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은 지가 검찰 총수로 있을 때 지가 할 때입니다. 그때 김경수 지사 특검이 있었어요. 지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을 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거 무식의 극치입니다. 그 특검이 한 걸 또 특검하자고 그래요. 다시 하자고. 그러면 그 특검을 특검하자는 소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계속해서 특검을 연장시키자고 한다면은 특검이 따로 임명돼야 돼요. 그럼 그 특검, 그 수사한 놈을 또 특검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총수까지 한 놈이 뭐 이거 돌대가리 이런 미친놈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무시가. 나는 기가 막히네. 아니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혹시 만에 하나 이게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이제 도 아니다. 아무나 해도 된다 그럴 겁니다. 아니 저렇게 막 나무 여자 선배 여자 데려다가 그냥 결혼하고 막 같이 동시에 사귀었대. 이건 팩트입니다. 왜냐면 지금 그 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열린 공감
TV인데 와 그런데 실제로 인터뷰를 했어요. 양재택 검사 어머니지요. 김건희 씨가 엄마 하면서 쫓아다니던 그리고 동시에 같이 만났더라니까 이 윤석열이랑. 아니 세상에 이럴 수 그러고 윤석열한테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은 유부남이니까. 이게 지금 김경수 지사 문제가 이건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법원에서 뭔가 아주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양승태 키즈들이라고 그러죠. 아직도 이거를 문 대통령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명박 여론 조작 사건 그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똑같은 이걸로 해서 이거 특검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지금 윤석열이가 그러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말이 되든 안 되든 이제 저 세력들 극우 우익 세력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말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앞뒤를 이게 도대체 이론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쩌면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지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윤석열이가 이재명 지사랑 대적을 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것도 1, 2등을 다투면서. 근데 그 당 후보 전체를 다 합쳐도 10% 남짓이에요. 그 후보들. 그러니 이 사람이 무너지면은 그 당은 이제 끝나버려요. 도로 탄핵 정국에 그러니까 그 당 자체가 와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갖은 쇼를 다 하고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제 통닭 이게 교묘한 아주 머리 좋은 선거꾼들이 거기 있어요. 머리 좋은 놈들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상황을 끌고 가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에 있던 현역 지구당 위원장들이 윤석열 캠프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마쿠에서 얘기가 됐을 거예요. 너 거기 가 있어라. 그러면 이제 또 이건 뭐 처벌하네 어쩌네 하고 난리예요. 이거 생쇼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여당에서 지금 열이 붙어 가지고 지금 경선하느라고 지금 모든 포커스가 이쪽으로 옮겨갔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영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그 나머지 후보들 있죠. 그거 다 들러리들이에요. 쓸 수 있는 건 윤석열이 하나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 갖고 하는 것보단 이 사람들을 옆에 들러리 세워놓고 그 최재형이 누구니 또 최가야 저런 씨발 그것도 하여튼 몰라. 그 경상도 사람인 거 보니까 분명히 경주체 갈 거야. 아이 씨발 짜증나 죽겠다. 아니 근데 다 들러리들이 그 아무것도 안 돼. 그 윤석열이 하나를 만들려고 그 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쇼를 기가 막히게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연극하는 거예요. 뭐 윤석열이 지가 그랬지. 이번에 뭐 이제부터 배우만 하겠다고. 지가 이때까지는 뭐 다 연출하면서 주인공을 했는데 연출 감독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배우만 하겠다고. 이게 뭔 소리예요? 이미 다 프로그램화 돼 있는 거예요. 그놈들은 언제 뭐 8월 달에 오네 8월 달에 오네 극적인 걸 연출하자. 우리는 거기에 교묘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쓸 놈은 그놈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그냥 지금 데려다가 난타 당하고 난리 나고 그러면 이제 못 써. 그래서 밖에서 실컷 돌려갖고 모든 언론이랑 다 같이 무디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이거 지금 마누라 얘기건 뭔 얘기건 그거 검증 받았다 이래버리려고 이제 싹 거기서 당할 거 다 당하고 들어와라. 먼저 얘기가 됐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이거 나 이런 얘기 한 저 전문가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한 프로젝트다. 밖에서 뺑뺑이 돌려라. 아주 사정없이 돌리고 우리 당에서도 까고 그래갖고 우리도 다 조사했는데 이 정도 갖고 뭘 하냐고 이건 이제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참 무섭습니다. 이게 선거라는 게 정치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낙연 씨가 그 이재명 지사를 보는 눈하고 전라도 사람들을 보는 눈이 우리가 보는 눈이랑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이렇게 달려드는데 그 사람 눈이 동아일보 기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동아일보 기자예요. 정치를 하면서 아직도 그걸 갖고 뼈부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관심도 그다음에 이재명을 보는 국민의 눈 모든 정치판에서 눈이 동아일보 기자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음모를 꾸미면 통한다. 이 사람 이거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요 큰일 납니다. 대통령 지켜달라고 김경수 발언 놓고도 그거 갖고 또 그냥 지가 지킨다고. 너나 잘해. 문재인은 지킬 거 없어. 스스로가 잘 지켜지고 있고 국민이 지켜줘요. 너나 잘 지켜. 웃기고 자빠졌네. 아이고 씨 문재인은 네가 지킨다고 아까 봐서 겁나요. 어이씨 나 지키려면 나까지 저 똥탕 튀긴다 하고. 노무현을 선거에 끌지 말고 김대중 끌어들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언제적 사람이야.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이제 네 상품을
팔아. 이재명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 들먹이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누구다. 이래야지. 틈만 나면 뭔 정신 개 같은 소리들 좀 그만하고 그냥 그 사람들 자기를 보여야지. 나를 보여야지. 왜 자꾸 남한테 이걸 투사시켜갖고 네가 이 김대중이냐? 네가 노무현이냐? 병신들 꼴값들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 들먹이지 말고 네 얘기들 해. 그거 뭐 내가 적자고 내가 뭐고 이런 쓸데기 없는 소리 해갖고 왜 국민들을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호구를 만들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해요. 만약에 선거에 혹시 나간다면 나 이전에 옛날에 이런 방송 한 것 같아. 국민이 원해서 한다는 그따구 소리 하지 말아요. 어떤 놈이 국민이 그렇게 원해. 네가 나와서 조지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지. 언제 국민이 나와서 너 대통령 하라고 조진 적 있어. 그러니까 정직하게 나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내가 이런 정치를 하고 싶으니 나를 시켜주십시오. 이러란 말이야. 하기 싫어 죽겠는데 씨발 국민이 끌어내서 한 것 같지. 그따구 개수작 떨지 말고. 아이 씨발놈들이 하여튼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그 사람들 팔아서만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짐 싸서 집으로 가시오. 노무현 팔고 김대중 팔아서 문재인 팔고 그래갖고 겨우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요. 왜 그 사람들 팔아서 되려고 그래. 아니 그럼 세종대왕도 팔아. 나는 세종대왕의 후계자다 그러든가. 비빌 언덕은 다 되고 있어. 그리고 나 민주당 내가 이 말은 좀 하고 싶어요. 이전부터 내가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라고 할까? 쓴소리도 아니고 아주 무지한 소리였죠. 이 당은요 지금 우리가 선거 때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살려야 돼요. 이겨야 되니까. 열린 우리당 그걸로 이제 바꿔야 돼. 열린 민주당인가? 아무튼 이거 도저히 안 돼. 이 지경으로는 이 당에는요 이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이런 정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속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은 이제 여기서 소멸돼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그 하는 것 좀 봐요. 대통령이 유사 이래 역대 최고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도 당이 그 덕을 보고 있어요. 그 많은 국회의원 갖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경선 후에 원팀이 돼야 돼요. 이재명 지사가 늘 그러지. 원팀이 돼야 된다고. 어차피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참 한 가지만 얘기 더 할 게 있어요. 이재명이 기본소득 얘기 갖고 자꾸 말이 많은데 뭐 당에서도 그렇고 적군들도 그렇고 이 기본소득 말이에요. 약간 길지요? 근데 간단하게 내가 얘기해 줄게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세금 잘 관리해서 탈세 막고 필요하면 국민 동의 얻어서 증세도 하고 그래서 국민을 참여시켜서 경제를 살리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돈을 최재형이는 무슨 외식비 준다고 그랬대. 근데 돈을 얼마라도 나눠서 주면은 그 돈을 그 사람이 갖는 게 아니고 지역 화폐로 준다니까. 몇 번을 얘기해. 그러면 그 기간을 정해서 그때 안 쓰면 그 소멸돼요. 그러면 지역 상권을 경제를 살리고 그래서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괜찮은 정책이에요. 그 돈을 도로 국가가 회수하는 돈이에요. 국민이 갖고 그걸로 똥 닦아버린 게 아니고 회수하는 돈이라고. 그러니까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쉽게 말해야 돼. 쉽게. 칸트가 나는 여러 가지 내 생긴 건 더럽게 생겼어도 책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대목을 보니까 순수이성 비판 그거 아주 나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이해를 못하고 지금도 이해 못해요. 근데 아무튼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럽니다. 칸트가 이거 명제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기 비판이에요. 나는 자연세계에 나타나는 것만을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아주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것은 나는 안 믿겠다는 소리예요. 전통적인 형이상학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이게 나중에 이재명이 이럽니다. 엄밀한 의미로 자연과학적 지식만이 참 지식이다. 자연세계에서 나타나거나 관찰할 수 없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건 월권이다. 이거 굉장히 심오합니다. 다시 말해 신의 세계를 자신이 아는 걸로 설파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단지 도덕과 윤리의 세계는 별도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신의 세계를 자기가 다 아는 것 마냥 신을 지가 다 알고 있다고 지가 신처럼 행동하는 놈들이 있어요. 가끔 목사놈들 그런 놈들 있죠. 이건 사기꾼이라고 그때 칸트가 그래놨어요. 근데 내가 이 상황을 왜 얘기해놨냐면은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랑 완전히 오버랩이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것만 하고 없는 건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해보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칸트 철학을 알고 하는 건지 원래 그런 건지 그러면은 그 시대에도 맞는 사람이 나타나는
나타난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발췌해갖고 이렇게 하겠어요. 참, 제가 저 페이스북에 어떤 친구가 올려놓은 글 하나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들이 대들지 않고 혼자 뛸 때가 지지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내 패친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40여 명이 넘게 지금 가 있는 정세균 후보 캠프보다 한 명도 없는 추미애 후보가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추미애 후보도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나 봐요, 캠프에. 국회의원들 아무 소용없다고 정청래 의원이 말합니다. 그래요. 국회의원들은 자기 먹고 살자고 달려든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건 누가 좋아서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일이 붙어야 내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때로 달려들어서 같이 세를 과시한다고 국민 지지가 거기 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혼자 호를 단신으로 뛸 때가 지지율이 훨씬 높았어요. 지금보다. 옆에 캠프에 막 국회의원들 둘러싸이고 뭐 쌓이고 하니까 더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건 뭐 그 사람들을 내치라는 소리가 아니고 웃음이 나올 정도의 어떤 말이라서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